운영자 거리농성 1975일차, 종탑 고공농성 101일차입니다. 1. 문학과 예술이 있는 문화재, 여러분들의 흥겨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중거래 생략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난주 2주 전에 작가회의 분들 모시고 이렇게 문화제를 했죠? 그때 계셨던 분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적은 규모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집중이 되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어떤 감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흘러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분위기 있게 재미있게 진행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휴일입니다. 그죠? 휴일이기도 하고 2박 3일 황금 연휴의 첫날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2주 연속 매일매일 꼬박꼬박 개근을 해주시는 진보신당의 이현탁 동지, 그리고 수시로 참석해주시는 서비 동지들, 오늘 아침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과로로 인해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도 어제 못 오셨죠? 와주신 꼬민 영상 대표 최백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국민 배우 맹공학 배우도 앉아 계시네요. 예, 작가분들 그리고 가수분들 와 계시고요. 여성연예가 작가모임 유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천, 송병결 시인, 노경실 동화작가, 김홍춘 시인, 그리고 노래하는 정수창,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야 너무 잘 본다. 사야가 술 사야겠다. 지난주에 왜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흥겹게 갔을까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미리 술이 있었어요. 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그저께 제가 그날은 작정을 했거든요. 오늘은 달려버리라. 노래도 있잖아요. 술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쯤은 목숨을 내걸고 마시고. 수요일,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날이 제 육체가 떡에 가장 근접하는 착한 육체가 되었던 날이었거든요. 첫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모여야 이제 구성이 이렇게 짜임이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우리끼리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 무작위로 달려갑시다. 자, 진보신당 2주 연속 개근을 해주시는 진보신당 이현탁 동지 나와서 대모란 무엇인가? 대마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자유로운 주제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노래를 해주시거나 자유로운 몸으로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리나리만큼 진짜 불러본 지 오래된 노래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혹시 광주 출정가 아세요? 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꼴 못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를 보면 참 재밌어요. 손을 흔들면서 부르기 때문에 투쟁자라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군인들 특히 해병대들 해병대 박수라고 아시죠? 온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전 군에는 전부 다 노래 부를 때 여기다가 허리에 어깨를 대고 반동을 하면서 부르거든요. 자, 이것마저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처 장관이 박순천인데 이름이 참 골 때리는 놈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오늘 순바가 있는데, 총선 시기에 박정희 찬양가를 부르면서 반일신운동을 종북 활동이라고 했고, 하물며 쌍용차 투쟁을 종북 활동이라고까지 규정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부산 지역 학교에 그리고 시민단체 천여 개를 뿌렸던 놈이 바로 지금 보훈처장입니다. 이런 자가 보기에는 실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두환 개새끼로 들렸겠죠. 모든 가사가. 자, 그래서 날이 다른 만큼 오늘 광주 출전가 혹시 가사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출전가. 모여서 함께 나가자. 부동산 전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억눌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나가 도청을 향해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세. 1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광주 사진들 보면 시민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 이런 거 쓰여 있죠.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주게라.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런 구호들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아가리를 미심으로 박아부르고 또 태우의 똥꾸녕을 명적으로 떼어물자 뭐 이런 구호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구호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원철배 독재 타도 투쟁할 때 우리 학교 그때 이제 도서관 앞에서 데모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각 단과대학별로 쭉 서서 구호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불교대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불교대 학생장이 나와서 한 구호가 짱돌 들고 가는 나라 부처님 나라 이런 구호였어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저희 위에 두 동지 보이시죠? 저희 오수영 동지가 아침에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채훈이한테. 채훈아, 오늘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절을 드리고 하면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시인들 와 계신데 어떤 시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더 독한 반전에 전화를 9살짜리 아들한테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문학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낭송 최병글 시인. 네, 우리 알플리스트, 리얼리스트, 알플리스트.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최종천 시인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관 용접 그런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시집을 3번이나 내시고 문학상도 한 2~3건 받으신 시인이십니다. 오늘 쉬는 날이시죠?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지금 원래 시를 다 복사해 왔는데 송기혁 시인이 그걸 갖고 해장국집 갔어요. 그래서 이런 참 개통이 없네. 이런 아주 긴장 없는 삶 아주 교본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자, 우리 최종천 시인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저는 원래 기계 재건을 하는데, 돌면 보고 하는 거, 근데 요새는 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 근데, 작년부터, 우리 일당어도 일당 1? 일당쟁이도 완전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막 조건 같은 거 따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잡아서 가요. 좋은 일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아마 이 감이 잡히는 걸 봐서는 작년부터 대한민국이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기업 일밖에는 안 나옵니다. 대기업 일밖에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낯선 개가 찾아와. 이 얘기는, 한 2년 전에 제가 일했던 공장이 이제 주차기계인데, 주차기계. 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면서 주차를 올리는 기계 있죠? 노탈식인데, 이 기계를 제가 제작했는데, 그 공장이 아주, 한 곳에 있어요. 뜰 가운데. 근데, 개가 찾으면 우리가 공장에서 개를 기르는데, 낯선 개들이 그 개를 보러 찾아와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인이 있는 개일지라도 지금 개가 돌아다니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잡아서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공장은 아주 좋은 게, 그 뒤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 수로가 지금 밑에쯤 되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기가 낚입니다, 고기가. 또 물이 빠지면 말조개가 엄청 많아요. 아주 공장 좋은 곳이고. 그래서 우렁이 또 엄청 많습니다, 우렁이. 그래가지고 이 점심때는 우렁을 잡아가지고 우렁탕을 해 먹어요, 공장에서. 칠하는 아저씨가 요리를 잘해. 거기 뒤 다 밭 있고 야채 다 있으니까 형님 다 있겠다 해가지고 우렁탕을 해 먹어요, 우리 공장이. 아주 좋은데 이 공장이 이사를 가버렸어. 자본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재개발되니까 이게 이사 비용, 영업비용, 공장 현체비용 6억을 준대, 6억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일을 가버렸어요.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는 인간마저 지금 생길 게 분명합니다. 오늘 낯선 개가 찾아 우리 공장은 들판 가운데 있다. 오늘 낯선 개 한 마리가 찾아와 지저대면서 아는 체를 했다. 사람들은 모르는 개라며 잡아먹자고 소원거렸으나 나는 돌팔매질로 놈을 멀리 쫓아버렸다. 팥꽃을 밝게 피우는 궁소남에 있어서나 건강함에 있어서도 생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도 개만 못한 인간이 개를 먹는다는 것이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인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인간이다. 이게 옳은 말이죠. 정말 인간이 인간을 부리답니다. 아주 지랄 같은 년이고 쓰레기 같은 년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지구 생태계 최상위 포기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딜 가도 요즘에 성서를 공부해가지고 창세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창조적인 의미가 바로 인간은 지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그래서 뭡니까? 최상위 포식자답게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것이 우리 포식자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해요. 그 방법이 우리 세계도 동의합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으나 제가 뉴스앤 조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창세기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할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상세히 옳게 이해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도들이. 예, 제가 그래서 명백하게 밝히겠다. 분단 유지비.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고 있으면 반기짜리 바둑 두기가 영산되는 거다. 최근에 강대국들이 두는 바둑을 남과 북이 운수를 두는 격이다. 강대국들이 다 남과 북의 지배 계급들이다. 등단 상태의 스킬을 누리고 있는데 저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노동 착취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노동이 무엇이며 노동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노동은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이어야 함을 내가 말한다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이 아닌 계급으로 분단되어 분단 유지를 지불해가며 자본주의는 유지된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자본주의의 확대 심화이다. 자본주의는 사랑하지 않기 개인과 개인의 생존 경쟁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지금 우리가 이거 싸우잖아요. 아무리 힘을 발버둥을 쳐도 큰 틀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큰 틀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노동을 착취해야만 사회가 유지됩니다. 사회가 발전해요. 노동 착취가 없는 사회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온시 노동 사회, 온시 사회. 네? 노동 착취하면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사회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경제죠. 그것 사회가 온시 사회 아닙니까? 네, 기독교 창조주의 신이 바라는 사회가 그 온시 사회입니다. 근데 노동을 착취해야 돈을 만드는 거고 돈으로 이런저런 그 사업을 벌리면서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노동을 착취하면 절대 사회가 유지 안 됩니다. 인간 문명 사회라고 하는 거는 온시 사회면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주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이빨 주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된다면은 그때도 노동을 할 것이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 거기서 올바른 투쟁의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업주들로부터 어떤 그 양보를 받아낸다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를 받아내는 게 그야말로 더욱더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종식되는 거죠. 예. 이게 절대 그 승리, 물론 이렇게 승리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고 뭐 그런 건 좋죠.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성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가 아니라 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우리 노동계획 구성하는 거는 우리 노동계획은 자연을 타공하기 때문에 자연과 마주보기 때문에 자연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쟁을 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네, 왜? 이 인간 사회라는 게 우리 노동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승산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투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회사에서 그런다 하면 그냥 과장이라도 붙들고 한번 싸우고 나와버려요. 네. 안 있어. 그래서 뭐, 입수가, 저는 태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절대 뭐 할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붙들고 싸우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재능에서 이렇게 뭐 계시는데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나마 승리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름을 잘못 소개를 드렸는데, 최종천 시인,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자면, 재능을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아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내보직 내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쫓겨나고 보니까 뭐 그냥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경실 동화작가님, 해장국 맛있게 드셨나요? 얼큰을 시키셨군요. 네, 다음은 손병걸 시인. 큰 박수로 모십니다. 여기? 아니, 눈을 뺏어가려고 그러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손병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천 형하고 저를 섞어갖고 최병걸로 그냥 한 묶음을 만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최병걸 가수가 있었죠. 네, 최병걸 가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34세 죽었어요. 진정난 몰랐었네. 그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거기 쌍두마차로 같이 라이벌로 있었던 사람이 오동립 부르던 최헌 씨죠. 그 양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종천이 형이랑 저랑 한 묶음 묶여서 최병걸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맛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자꾸 지지버리죠? 제가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 작가회의에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맹입니다. 전맹. 시각장애를 30살 때, 30살에서 31살 되는 무렵에 약 1년 동안 갑자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평생 해야 할 일을 그때 막 몰아서 하다 보니까 눈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눈을 잃고 나서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흔히들 요즘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대단한 극복, 삶에 대한 모든 고통, 통증, 그것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극복이란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익숙해짐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든. 근데 일면 어떤 생각들이 다시 또 꿈틀대고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삶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제가 잠시 후에 노래를 할 텐데요. 저 기타 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절이 막 바뀌어요. 계절이 숱하게 바뀌는데, 봄이 와도 꽃은 계속 피지 않는 거야. 이건 무엇일까? 그렇다면, 펴야 할 때는 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이 사물에 대한 어떤 역동성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요즘 부쩍부쩍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박영근 시인 1년 기념물에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제가 또 노래를 한 곡 했죠.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 앵콜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콜트 노동자들도 나오셔갖고 이렇게 만나서 막걸리 한잔 나눴는데, 곳곳에서 꽃이 안 펴요. 때가 됐는데. 근데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성당에 두 분, 여민이 님과 그리고 오수영 두 분, 사실 1500일 정도쯤 됐을 때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벌써 2000일이 가까이 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체
답이 없는 이 현실. 뭐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웃어야죠. 얼마 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또 누구죠? 이현숙 그분이 막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세요. 또 슬플 땐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또 끝을 봐야 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눈을 앉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역사의 페이지는 단박에 넘어가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좀 부쩍 듭니다. 아주 자분자분 쌓여서 그런 무수한 그 시간들이 쌓여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 시를 먼저는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약간 늘어나도 15분 안에 끝내라고 문동만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건 아니고 제가 시간을 또 오버해서 오늘 날 새는 거야. 신앙송을 두 편을 제가 암송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제 제가 시각장애에 대한 삶 그것을 좀 담아낸 문장들입니다.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그 시를 암송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반주 안 해주세요?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아왔다. 시력을 잃어버린 순간까지 두 눈동자를 돌렸다. 눈동자는 쪼그라들어가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진물은 손가락 끝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눈동자. 그중 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여유를 배웠다. 스치기만 하여도 환해지는 10개의 눈동자를 떴다. 고맙습니다. 어찌 들을만 합니까? 근데 제가 낭송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는데 환상이네요, 환상. 환상인지 환자인지 갑자기 혼돈되긴 한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해지는 것들은 어떤 편안함들이 익숙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불편한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 그 희열 이런 에너지들을 찾아가는 것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어서 제가 낭송할 시 제목은 빛의 경전인데요. 빛의 경전. 좀 역설적입니다. 제가 늘 주창하고 있는 것이 반시각 패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나머지 감각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오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감각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쁜 공간이 있죠. 네. 근데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괜히 기분 좋은 뭐 이런 기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기고, 몸의 감각이 열림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감 위에 나머지 감각들. 근데 이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눈을 멀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막 열리는 거죠. 근데 시각에 의해서 갇혔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시각 이외에 나머지 감각들,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온몸을 여는 감각들. 근데 그런 감각들이 열려야 세상이 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할 텐데, 아마 예컨대 지금 대화의 벽을 쌓고 있는 애들은 그 감각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각들이 열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빛의 경전, 거기에 보면 좀 소리, 청각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력히 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빛의 경전. 점자책을 펼치니 와르르 쏟아진다.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흩어진 점자를 더듬어 가는데 들려온다. 별들의 이야기. 팽팽한 점자처럼 별들도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제 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기에 거대한 경전을 뚫는 것이라고.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 속 비루한 생활의 문을 열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삶이 빛나는 경전을 지피라는 것이라고. 밤새 소근대는 별들을 따라 걷다 보니 진무는 손가락 끝이 화끈거리고 어깨 축지 목덜미가 뻐근하지만 몸속에 알알이 박힌 별들 탓일까. 창문 너머 별빛 정자를 찍어가는 가파른 새벽 발소리. 맨홀 속 은하수 물소리도 환하다. 고맙습니다. 매 2주마다 벌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 무대에 제가 고정 출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행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지. 언제까지 하시려고. 제가 아까 제 기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할 거예요. 모자를 하나 두고 할까요? 그러면 앵벌인데 그러고 이렇게 가깝게 됐죠? 네. 빨리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못다 핀 꽃 한 송이 한곡해드리겠습니다. 언제 가셨는데 아무 시나 가만히 두고 가시나 가지 위에 눈을 적셔놓고 이른 바람
목소리 남겨놓고 항상 가지 위에 그 입새는 한입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라 못답이 꽃한 송이 피우리라 언제 가셨는데 아무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으로 적셔놓고 이 파송이 어이 하나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입 별빛마저 꿈에 가고 안타까워 떨고 있나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라 못답이 꽃한 송이 피우리라 고맙습니다. 앵콜 뭐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 어차피 그 시간은 제가 더 많이 쓰기로 했으니까 한 곡 더 하자. 이번엔 좀 같이 하죠. 목이 막 갈라지네. 김광석이 일어나. 괜찮죠? 가사를 모르시면 제가 중간에 막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감사합니다. 정말 매력 있죠? 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제 목소리는 어때요? 좋아요. 고마워. 제가 그 두 번째 시를 낭송할 때 눈을 감고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을 뜨고 이거를 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들었어요. 예, 그냥 시인들 이렇게 낭송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써와놓고 다르게 틀리게 읽을 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암송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미 그 작가 중에 보르헤스라고 있어요. 시력을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번역된 5권짜리 단편 전집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분이 시력을 잃고, 그러니까 아내이자 비서인 분이 구술을 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좀 긴 소설 이런 것도 쓰는데, 굉장히 그걸 알고 이렇게 읽을 때 놀라웠어요. 어떻게 맨 앞편에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 작품 중에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시편을 보면서 물론 육체의 그 시간은 잃었지만 마음의 깊이 또 환해지고 이런 분이셨구나. 또 시력을 잃고 유머를 얻으셨구나, 개그를 얻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쳐주는 그 멘트들 굉장히 품이 있고 좋았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주십시오. 예, 다음은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화작가 노경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또 시를 외고 마침 어린이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써있는 글을 아까 봤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재능교육은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저기서 주인공인데 왜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슴 아픈 일을 속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책 중인 제 책인데 여기서 저의 성장 소설인데 이 복실이는 노경실입니다. 근데 여기 제고 여기 동생이 3명 있는데 원래는 4명입니다. 근데 제가 고1 때 급성 폐렴에 걸렸는데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했던 여동생이 같이 급성 폐렴 걸려서 그 동생이 제 품에서 이제 죽는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정말 고1밖에 안 된 제가 제 품에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나이가 됐죠. 제가 이제 58년생인데 동생이 살아있으면 한 42, 3 됐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가는데 동생은 3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1년 전이건 한 달 전이건 꿈에 나타날 때는 내 품에서 죽었을 때 그 9살이 채 못된 여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이제 위한 글을 쓰게 됐어요. 늘 9살 그 채 못된 급성폐렴에 걸리면 지금은 급성폐렴을 안 죽는데 저랑 제 동생이
때만 해도 구선파염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거의 매일 막 깡통에다 피를 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시체처럼 말라서 하얗게 됐는데, 그 동생이 나이가 안 들고 늘 작년에 꿈꿨을 때도 9살이 못 된 하얗게 마른 여자애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여기 우리 김혜자 시인이나 우리 최 시인 뭐 다른 분들처럼 현장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제 운명이 이상하게 그 약수동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그 다음 나눔의 집, 그 다음 상계동, 독산동, 그 다음 여기 아까 저기 손 시인님 앞을 잘 못 보셨는데, 또 지금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항상 하는 일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계동에 또 살고 이래서 상계동 아이들을 쓰고 그랬는데, 제 경우를 볼 때 하여튼 아이들만 쓰러지지 않으면은 그 꿈은 그 어른들, 그 곁에 있는 어른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아이들을 또 지켜주는 건 어른이고, 그래서 늘 시인과 소설가들이 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그 마음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특히 저희 집이 일산구 백석동인데 백석역 앞에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으리으리하고 왕국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린이 피땀 흘린 어린이들의 고사리 돈을 뺏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일들을 하는 그 어른들은 그 일산 백석동 앞에서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했는데, 제 그 50몇 년간 살아온 경험, 제 동생 늘 마음속에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일한 결과 이 사람들도 얘기했었지만, 어린이들만 꿈을 잃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은,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김혜자 선생님한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우리도 같이 할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라. 우리 작가들도 몰라서 못하는 작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음이 이쪽에 시선을 안 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뭐 다른 걸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여튼 마음이나 책이나 또 다른 뭐 물질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손 벌리고 손 잡고, 그래서 손 잡는 일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여기 낭독하려고 준비했는데, 낭독은 그렇고요. 그냥 선생님, 노경실 선생님 아마 저기 작품이 교과서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좀 너무 그 엄마들이랑 같이 힘들게 있는데, 애기들이 꼭 책을 읽고, 너희들이야말로 이런 자본이 아니라 너희들의 꿈 자체로 우리 사회와 세계를 따뜻하게 하고, 너희보다 나중에 너희들 뒤에 오는 힘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15에 대한 청소년 소설이거든요. 15 문을 여는 시간. 특히 청소년들의 그 마음의 심리적인 우울증을 다룬 책입니다. 읽을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안 되고 잠깐 읽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인 현호와 아빠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같이 목욕탕을 갑니다. 근데 그 현호의 친구인 태수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제 현호가 생각을 합니다. 네. 목욕탕에 들어온 아빠는 현호의 벗은 몸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식, 이제 진짜 남자가 돼가네. 언제는 내가 가짜 남자였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뽀이였지. 뽀이, B-O-I. 그럼 아빠는요?
50 다 돼가는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지. 그냥 피플이지, 피플. 그럼 아빠 말대로 하면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젊음이라는 생물학적 가치만을 우선 순위에 놓는 동물적인 육체 우월주의식 가치 개념 아닌가요? 그런가? 아빠는 머쓱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샤워기 앞으로 현호를 데리고 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해 현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기분은 싫지 않았다. 태수 생각이 났다. 이 태수가 이제 우울증을 앓는 친구입니다. 태수 마음속에는 커다란 빈 우물 안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콸콸 흘러들어가면 괜찮아질까? 현호는 몸을 돌려 물줄기에 등을 맞겠다. 이런 병원은 없을까? 마음에 뻥하고 구멍이 생길 때마다 그 구멍, 우물 안에 더운 물을 가득 채워주는 병원. 현호는 다시 가슴팍을 물줄기 아래로 향했다. 태수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내 삶에 정직한지도 몰라. 지역이나 나나 우리 반 아이들이나 모두 마음속 구멍이 없는 것처럼 감추고 사는 건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그렇게 감추고 살 만큼 위선적이지 않고 교묘한 위장도 할 줄 몰라. 지금 아픈 걸 거야. 그리고 외치는 거겠지. 내 마음에 우물이 생겼어요. 구멍이 생겼어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넌 정말 용감한 녀석이야. 용감한 녀석. 현호는 얼굴을 들었다. 물줄기가 얼굴 위로 쏟아져 흘렀다. 현호는 입안을 거침없이 파고드는 물을 거부하지 않았다.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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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물 속으로. 여기까지. 옆에 계신 김혜자 시인도 이렇게 아픔 이런 것들을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픔의 역사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작가분들 중에는 참 많은 것 같군요. 네, 다음은 오늘도 밥을 싸들고 와주셨죠. 미녀 시인, 미모 시인, 김홍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춘입니다. 제가 오늘은 애기를 데리고 여기에 도시락 놓고 우리 도시락 가지고 소풍을 가려고 나섰다가 여기서 소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비정규 센터에서 비정규 노동이라는 책을 낸지 100회가 되셨다고 축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투쟁의 주체이신 분들도 열심히 투쟁을 하시고 힘이 드시지만 주변에서 어떤 다른 직장에 비하면 생계 유지에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보수만을 가지고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런 센터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 상사와 잎사귀처럼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물었겠지. 나치서라 서먹한 사람들이 내가 나의 의지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한 걸음씩 써온 지 몇 해. 동지의 한 칸, 역사의 한 칸, 초가삼간 나눠 가진 형편에도 결코 비루해하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들. 치열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듯 천막도 아닌 곳에서 철탑도 아닌 곳에서 끝없이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 가슴 뛰는 승리에도 훈장이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를 기쁘게 지키고 있는 상사와 줄기의 잎사귀 같은 사람들. 고인 강물에 푸른 잎 던져 파문을 부르려는 사람들. 강물에 함께 흐를 사람들.
아름다운 꽃무더기 누리지 못해도 다시 피어나 사랑할 사람들. 함께 가는 이 길, 작은 기차역에 앉아 내가 떠올릴 사람들. 예, 문인들의 순서가 끝났고요. 다음은 또 노래 또 들어봐야죠. 노래하는 정수창, 그 다음 또 예술인, 국민배우 맹봉화 발언 들어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성만 가수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저 위에 탑에 계신 두 여성 노동자 오늘 소소한 발언 듣는 그런 순서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수창, 노래하는 정수창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옛날 같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손에도 쥐어준 너의 전화 가득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고 내 손에 쥐어준 너의 전화 가득 한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 우리 불러 친구 생각하며 살았는데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다리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줄 것이 있노라고 감사합니다.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랑해 슬픔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도 표창이 되어서 나라가 꽂히는 시도 있고 또 마음을 흥건히 적셔주는 그런 시도 있고 투쟁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세우고 돛을 높이는 그런 투쟁도 있고 좀 서로 감정이 전달되는 그런 투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힐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투쟁하는 당사자들에게 잠시 쉼표를 찍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맹봉학 배우 삼순이 아빠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정규직 배우 동자 맹봉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 예정이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이후로 절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엮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늘 그 시인분들이 와서 시랑송 해주시고 또 자신의 얽힌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옆에서 누가 꼬드겨서 나왔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도 눈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 손병걸 그 시인님의 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됐고 제가 목소리는 좀 좋은데 노래를 좀 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치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급해서 눈으로 먼저 듣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반성되고요. 아마 다음에는 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일명 미애총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예총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예총에 있는 연극 지부라고 하나요? 연극 배우인데 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론 관계는 있겠죠. 근데 다들 왜 이렇게 파업 현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농성 현장에 나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뱉었던 말을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느냐를 갖고 저는 그 어느 결치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재능지부 희망의 뚜벅이 응원 단장을 하면서 제가 당신들 이길 때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 때문에 제가 대학로 옆에서 계속 연극 연습하는데 오다 가다 심심하면 들리고 또 마음이 아프면 들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하는 조면 제목이 거푸집 혼돈이라고 여러분들이 노동 현장에 보면 반늘이라고 알 거예요. 반늘 일본말로 그걸 우리말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은 이 좋은 건물을 늘 짓다가 나중에 낡아서 불쏘시개까지 됩니다. 결국은 굉장히 좋은 곳에 쓰이면서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우리 인간들한테 따뜻함을 제공하는 그런 거푸집으로 희생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는
저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제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사랑들을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해 보다가 결국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촛불 들고 그리고 또 이 노동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지금은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언제 전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고마움을 같이 나누고자 싶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힘들긴 하지만 네, 현숙씨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재능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재능뿐만 아니라 저를 필요한 곳이라면 제가 뭐 시급을 전폐하고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같이 연대하고 같이 이 척박한 사회에서 사실은 연대만이 가장 힘을 얻고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작가회의인가요? 거기서 오셔서 연대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연대하고 또 저도 누군가에 의해 연대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리저리 재미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저 위에 있는 여민희 동지나 오시영 동지를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고 조금 그래요. 많이 좋아하나? 하여튼 예. 그런데 지금 3개월이죠.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 동안 못 봤어요. 저 친구들을. 좀 안타깝고요. 빨리 내려오면 제가 멋지게 술 한번 사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참 제가 내일부터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여기 못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온다니까 좋아요. 이게 재능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조용히 하세요. 뭐 알지도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울어야지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 늘 여기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 열흘 내에는 오겠죠. 예. 그때까지 그 전에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마음 같았으면 저 마음 같아서는 그냥 폭발시키고 싶어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연휴의 첫날 귀한 시간에 시간 내주신 기꺼이 시간 내주신 작가분들 무대에 서셨던 분이나 아니면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 그리고 공연해 주신 가수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꼭지가 남았는데요. 노래하는 노동자 김성만 가수의 노래와 종탑에서 발언 부탁을 드렸는데 여민희 조합원은 신앙송을 하겠다. 자기도 신앙송. 지금 두 사람이 거의 시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앙송을 하겠다고 재능 공동 대책이 공동 카톡방에 올려줬습니다. 자, 큰 박수로 노래하는 노동자 김선만 가수 모시겠습니다. 첫노래 뭐 할까 하다가 성만이 동생 동만이가 쓴 저항의 나이에 당신에게 닿기 전에 눈꽃 피는데 울지 않으리 좋아하지 못했네 순응하지도 않았네 우두둑 솔가지 부러져도 아직은 저항의 나이 내가 쓰니 길도 지우니 길도 걷고야 많은 눈발이
앞선 발자국 하나 없이 눈꽃 피는데 내 흔적을 남겨서 내 노래가 될 때까지 저 별이 될 때까지 그 먹먹한 눈물 한 방울 이 길을 웃기네 내 가슴이 길도 쉬운 이 길도 걷고야 많은 눈발이요 앞선 발자국 하나 없이 눈꽃 피는데 내 흔적을 남겨서 내 노래가 될 때까지 저 별이 될 때까지 내 먹먹한 눈물 한 방울 이 길을 웃기네 이 시는 2000년대 시라고 하기보다는 80년대 그죠? 예. 이산화의 뭐 의연한 산화 그런 시들과 좀 더 잘 어울려요. 이게 생각보다 나이보다 조숙해요, 그죠? 생각이. 예. 이 시는 아무튼 시 그대로 잘 읊어져서 하는데 사람들은 가끔 제가 시에다 노래를 많이 쓰니까 시보다 노래가 더 원래 시보다 노래가 되어서 더 좋다고 하는 노래 있어요. 문동만 시인과 친구인 오도엽의 굵어야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노래 시보다 나아진 노래 굵어야 할 것이 있다 볼게요. 같이 박수 치면서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 발뚝이 굵어야 한다 힘이 솟는 노동만이 불고 거미줄 목구멍을 건진다 굵어야 할 것이 있다 돈 욕심 마음 말고 짓밟아 뺏어가는 욕심 원지르한 명예심 말고 울어야 할 것이다 저 푸른 대나무처럼 꽃꽃이 나른한 나무처럼 볼 때 공기에 사랑이 마지막
힘있게 지금 건강일 때. 하나, 둘, 셋! 울어야 할 것이 있다. 저 푸른 대나무처럼 꽃꽂이 나그랑 나무처럼 볼때 동지의 사랑의 마음아 울고야 한다. 꿈쩍도 하늘 부쟁이 불고야 한다. 길 걸수록 바람 쐴수록 동지여 불고야 한다. 앵콜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저 위에서는 오직 2시간만 기다려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면은, 그쵸? 앵콜을 해야 돼요. 다시 앵콜? 맞아요. 제가 비나리 노래 부를게요. 뭔지 아시죠? 품바 비나리인데, 일자나 한자나 그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비나리가 모두가 같을 순 없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My way.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에이 품바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떡은 덜어서 못 먹어. 죽은 죽을 쳐서 못 먹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일자리 뺏겨 굴물파. 인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이판사판 사가닥치파. 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3.1운동의 만세파. 사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4.19가 와야 할 파. 오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오적들의 난장파. 육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육실얼럼의 박성호. 칠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칠정몽둥이 불날파. 팔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팔자 타령이 절로 난다. 구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구세주가 와야 할 파. 남았네 28놈이 남았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연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 위에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비비를 불어라. 빌리
집회 또는 문화제에 가장 많이 연대오시는 가수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곡 끝나면 무조건 앵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9호 3번만 하고 종탑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냥 단체벽 체결하라 하면 똑같이 한 번만 단체벽 체결하라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벽 체결하라! 단체벽 체결하라! 해고자 저는 복직시키라! 해고자 저는 복직시키라! 재능투쟁 승리한다! 재능투쟁 승리한다! 자, 큰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여민이! 오수영! 나와라! 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종탑에서 100일하고 하루를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연휴인데, 그리고 광주로 많이들 가셨는데, 서울에 남으셔서 농성장에 이렇게 모여 촛불을 밝혀주신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들었던 시와 노래와 이야기 잊지 않고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일하고도 하루를 오세영 동지 같이 맡고 있는 여민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저희 문화제를 하면서 제 감성 지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수분들도 오시고 작가분들도 오셔서 저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또 촛불을 밝혀주시는 동지들 덕분에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오늘은 자작시를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흘려주세요. 지난번에 발표하긴 했는데 좀 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나의 하늘. 사람들이 보는 하늘과 내가 보는 하늘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하늘은 전깃줄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빌딩숲도 있습니다. 나의 하늘은 하늘만 있습니다. 내가 보는 땅과 사람들이 보는 땅이 다릅니다. 나의 땅엔 나무도 있고 차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땅엔 땅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사람이었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섣불리 나를 아는 척하지도 위로하지도 마세요. 지금은 서로가 보는 하늘이 땅이 다르니까요. 나의 하늘엔 하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하늘밖에 없는 하늘이 사람들과 다른 마지막 하늘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인분들 많이 계신데 어때요? 예. 내가 보는 하늘이 하늘밖에 없는 그 하늘이 마지막 하늘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촛불 다 켜시고 일어서셔서 종탑을 향해 인도 끝으로 나가서셔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같이 부르면서